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안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삼천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삼천이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자회사를 관련한 지주회사이면서 이 도시가스 판매 업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 천연가스에 대한 모멘텀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이 같은 경우 SG 증권발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되면서 상당히 하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 주가 조작 어떻게 일어나는지 요약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최대 이슈가 있었었죠. 포항 앞바다에서 이 140억 배럴에 달하는 이 천연가스와 석유가 발견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천이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천이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업체인데, 작년 4월에 SG 증권발 주가 조작으로 엄청난 폭락을 했었죠.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태가 왜 일어나는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먼저 이때 당시에 며칠 사이에 한 8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를 갔었어요. 삼천리를 비롯하여 뭐 선광이라든지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등등 모두 이 프랑스계 증권사 SG 창구에서 대량 매도 주문이 나오면서 이 SG 증권발 주가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삼천리도 원래 한 6만 원, 한 8만 원대였었는데 52만 4천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한 바가 있었었죠. 일단 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은 이 투자자문업체 이 호환의 대표인 라더견이 CFD를 이용한 통정거래로 밝혀졌죠. 여기서 CFD가 뭐냐라고 해본다면, 기초 자산은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파생 상품 중 하나인데, 투자 위험도가 높아서 이 전문 투자자분들에 한해서 거래가 허용되고 있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신용거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즉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파생 상품이죠. 아무튼 이 CFD를 이용해서 통정거래를 하면서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렸는데요. 사실 뭐 자세한 내막은 뭐 밝혀져야겠지만, 주가 조작 같은 경우 이렇게 한 번에 하한가를 시키지는 않아요. 사실상 뭐 현재 알려진 바로는 뭐 조직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대량 매도를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 뿐인데, 아무튼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이에 이어서 CFD 반대 매매가 일시적으로 또 쏟아지면서 더 폭락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이 주가 조작 세력은 대주주 지분이 높으면서 유동 주식수가 적어 거래량이 작은 기업들 위주로 작전을 펼쳤었는데, 삼천리 주요 지분 같은 경우는 약 55%이고 유동 주식수가 약 45%에 달해서 이 삼천리도 좀 피해 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조작을 당한 다른 기업들은 이 대주주 입장에서 주가 조작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일단 뚜렷한 매출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지분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몰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받고 있죠. 실제로 주가 폭락 전에 대주주들이 지분을 정리한 기업들도 있는데, 특이하게 삼천리는 지분 정리를 안 했어요. 이는 지분 현황을 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천리 그룹 같은 경우 이장균, 유성현 회장의 동업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씨가와 유 씨가가 동일한 지분을 나눠 가졌고 현재까지 지금 이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처음 회사를 경영을 할 때 이 이장균 회장과 유성현 회장은 약속을 했어요. 동업 원칙, 무조건 지분을 5대5로 유지하자는 약속과 주요 의사결정은 함께 의논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너무 극적인 스토리라 실제로 85년에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KBS 드라마도 제작이 되었었는데, 아무튼 이 주식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한 주를 장외 매물로 내놓아도 두 가문은 서로 믿고 주가 조작 사태 때 주식을 팔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 있죠. 심지어 삼천리 같은 경우 주가 급등기에 이 주식 투자에 유의한다라고 밝히면서 경고를 내보면서 막 이렇게 주주들도 걱정하는 스탠스를 취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회사 이미지에 좀 악영향이 끼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다시 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던 기업이라서 아직도 이게 주가 조작 사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라더견이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아직 조사 중에 있는 걸로 보아서 좀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자면, 삼천리의 매출 대부분은 지금 도시가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아침에 최대 이슈가 있었었죠. 어제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했었는데,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탐사 실추 결과는 뭐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일단 동해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다면서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을 한다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천연가스를 생산을 하고 뭐 석유 같은 것도 일단 천연가스나 석유 단가가 낮아지면서 가스나 석유 기업들이 마진율 개선으로 매출적인 이익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탐사 시추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오게 되고, 만약에 상업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해도 2035년부터 첫 생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탐사 시추 결과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오전에 오늘 좀 출근을 하면서 뉴스를 봤는데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 석유에 들어가는 회사는 일단 사고 보자 라는 헤드라인이에요. 이 헤드라인을 보면서 이 석유가스에 무관한 기업까지 사명의 석유가 들어가 있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투기를 넘어서 광기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직 정확한 시추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상업적으로 뭐 이용 가치가 있을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정확한 게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 텐데요. 이 삼천리의 차트를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 어제도 삼천리도 마찬가지로 약 9% 정도 상승을 했다가 6% 정도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당연하게도 상승한 이유는 그 석유 천연가스 이 영일만 앞바다에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죠. 일단은 오늘 같은 흐름은 마이너스 2% 저가 부분에 있다가 좀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그나마 마이너스 1% 정도로 지금 하락 중에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것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천리 같은 경우 일단 주가 조작에 휘말렸던 기업이기도 하고 52만 4천 원까지 올라갔던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이 상승 시마다 여기에 분명히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상승 시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부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보자라고 한다면, 삼천리 같은 경우 지금 한 달 사이에 개인이 약 한 7,600주 정도 매도 중에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2,500주 정도 매수 중에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매수 중에 있죠.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만약에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3,000예 주가에 악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럼 지지 라인은 도대체 어디로 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가가 거의 바닥을 기고 있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지금 주가 조작 이후로 좀 상당히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을 좀 이탈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상승할 가능성도 엿보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이탈을 한다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